안녕하세요, 부도사입니다. 저는 강명 뉴타운에서 약 10년 동안 부동산의 뉴타운 재개발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고, 닉네임은 부동산 도사, 부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나는 생각한다, 보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전망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순간에는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나는 존재하니까 언젠가는 결정해라, 그런 뜻에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선정해 봤어요. 6.27 대책 이후에 2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어떤 부분이 차지하고 있느냐. 결론은 정부 정책하고 정책 대출을 25% 감축을 하고 있으니까 대출 문턱이 점점 높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규제 지역에서 50%, 비규제에 70%니까 당연히 실투자 금액이 많이 들고 있고, 대출이 30년에서 40년, 50년이니까 당연히 없어질 게 마련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 대출은 90%에서 80%. 뭐 갭투자 방지라든가 뭐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분양 잔금에 대한 대출이 여기에 강명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분양권은 당장 타격이 있죠. 분양권은. 입주권은 큰 타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전 자산 가액이 있고 분담금 앞으로 내야 될 돈이 작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반전세, 결국에는 월세죠, 월세. 그리고 대출, 정책 대출 당연히 신혼부부 어렵죠. 최대 6억원까지. 강남에서 20억짜리 했던 것에 뭐 기존에 뭐 대출 10억, 나머지 10억 했던 게 이게 6억으로 줄면 14억이 현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당연히 지금 이런 실거래가에 대한 부분 굉장히 어렵겠죠. 현금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LTV 생초도 마찬가지. 당연히 이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으니까 6개월 이후에 6.27 대책 이후에 2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 까다로울수록 또 매매가는 올라가더라고요, 신기하게. 자,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런 대책이 있으면 보통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상승을 하고 있어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내가 풀어줄게 라는 게 현재 정책이고, 투자는 줄여 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맥락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참. 그리고 서울, 강남, 강남 3구와 용산 이런 데도 데이터를 좀 더 보여드릴 테니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대부분 이런 생각에서 지금은 상승하는 쪽이 아니고 기다려야 되는 시기야 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일반성이. 그래서 제가 첫 서두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제목을 단 거예요. 분양권하고 이제 입주권하고 두 개를 나눠 놨어요. 자, 초기 자금이 작아요. 일단 분양권은. 대신에 납부해야 될 거면 1억 7천이면 거의 9억을 입주할 때 내야죠. 그죠? 그래야 10억 7천이라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자, 입주권은 초기 자금이 높아요. 6억 8천이네요. 입주할 때는 2억 3천만 내면 돼요. 이 사회의 논리는 초기 자금이 많냐 적냐의 차이예요. 내가 초기 자금이 많으면 싼 걸 살 수 있는 거고, 초기 자금이 부족하면 높은 걸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5구역이 10억 2천, 10억 5천, 5구가 계속 이렇게 10억 4천인가? 10억 4천. 5구 이렇게 높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분양권이 주도를 합니다. 왜? 초기 자금이 부족하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 프리미엄이 이 프리미엄이 5천, 5억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그래요. 여기 살던 30년 동안 산 사람들의 프리미엄이에요. 이 아파트에 물론 중개조합원도 있겠지만 중간에 30년 동안 산 대가라. 프리미엄은 기다림의 대가죠. 기다림의 대가. 기다림의 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다림이 그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는 곳이 있고 보상 못 받는 곳이 있는데, 일단 프리미엄은 기다리는 대가입니다. 대가. 자, 그래서 지금 분양권은 초투가 적은 대신에 나중에 많이 내야 되고 분양가도 높고,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초기 자금이 많지만 나중에 내야 될 금액이 적고 대부분 분양권을 선택합니다. 왜?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젊은 분들은 분양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제 매물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예,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한 5천에서 7천. 2달 전에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제가 오늘 오신 분 꼭 사세요라고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그때 계셨죠? 맞죠? 오늘 오셨던 분은 그때 당시 강의할 때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 같다라고 했어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이거는 입주권이에요. 입주권. 입주권 5구가 한 7, 8천 정도 오른 것 같고요. 84는 좀 덩치가 커서 그런지 한 4, 5천 밖에 안 올랐더라고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을 좀 뽑아보세요. 먼저 야 광명이 이거 아파트가 너무 헷갈려. 아파트 이름이 너무 헷갈려서 이게 뭐 도대체 이름이 또 너무 길어서 외우지를 못하겠어 라고 해서 제가 강명자이더샵 포레나부터 쭉 아파트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1, 2, 4, 5, 9부터 해서 쭉 해놨고 저는 어떻게 외우느냐 이 아파트를 아세포, 호트, 세리나, 뷰처, 힐역 11개 구역인데 16구역 아크프레 가장 먼저 입주한 데 그 다음에 아세, 센트베르 두 번째 포레나 세 번째 호반, 트리우스 그 다음에 세리나, 뷰처, 센트베르 리는 더 헤리티지 세리나, 뷰처 5구역 그 다음에 힐역 이렇게 해서 많아요. 너무 많아서 우리는 매일 이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구역을 다 외우지? 우리 공부하듯이 그렇게 외웠죠. 매일 이제 입에 오르내리니까 세리나 뷰처 힐역 하면 12개 이제. 이는 여기 헤리티지를 원래 처음에 이제 비교할 대상은 하나는 넣어야 될 것 같아서 하나 넣어놨고요. 나머지 이제 아파트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3, 7, 6, 13, 3, 6, 7, 8, 13이죠. 여기도 이제 3억, 1, 2, 3억 소액 투자 한다 그러면 3구역하고 7구역 앞으로 내가 왜 빌라를 사도 되느냐 여기 다 빌라였어요. 얼마 전까지 미래에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지금 아까 어느 정도 기한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곧 개발될 거예요. 여기도 다 몸테크 했었어요. 그때 젊은 분들 진짜 거의 한 17년 18년도에 다 2년 실거주 했어. 여기서 지금이야 도로가 넓어졌지만 차도 못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거의 그 3구역하고 7구역 네 추천은 3억 이내다 라고 하면 여기 추천해드리고 자 5억이다 그러면 신축으로 여기 아세포트가 지금 아파트가 5개가 됐어요. 여기에서 대출이 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차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5억 이내다 그러면 신축을 좀 잘 투자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갭으로 하면 되니까요. 갭으로 또는 실입주 가능합니다. 실입주 가능한 것은 14, 15, 16만 입주가 돼서 준공이 나더라도 준공 후부터 1년 정도 지나야 등기가 떨어져요. 요때는 준공이 떨어지고 입주까지는 등기 날 때까지는 후치담보라고 자 등기가 날 걸 대비해서 대출을 해주는 건데 신용대출입니다. 망물 그대로. 그래 1금융권에서 지급 안 해요. 그리고 2금융권도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10억 원 이내는 뭐 6억이든 7억이든 8억이든 9억이든 59에서 84 여러분들 입주권 투자하시면 되고 입주권 신축은 이제 4구역이잖아요. 이제 입주 바로 앞두고 있는 아파트는 이제 4구역하고 여기 센트럴아이파크하고 1구역인데 10억 5천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좀 시세는 한 10억 정도 해요. 그런데 계약금 1억, 중도금 2억, 잔금 7억 5천 일반 아파트처럼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아까 힌트를 드렸죠. 관처, 준공 요때 산 사람들 그죠? 요때는 일반가세니까 이때 1에 팔아도 되고 77, 66이 아니니까 가끔 이렇게 해서 가능한 게 있고 또 하나 이때 샀다 하더라도 또 하나 가능한 게 법인거
법인권은 다 잔압을 했겠죠. 그러니까 준공이 나냐 안 나냐 아무 상관없겠죠. 여러분들이 이때 갖고 있던 사람들을 산다 그러면 세금이 77%에 1억 남아도 거의 8천이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팔겠죠. 2년이 지나야 파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런 매물이 일반 아파트처럼 나옵니다. 아주 기이한 매물이지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시장의 흐름을 읽고 기회를 예측하는 데이터 부동산 도사였습니다. 자, 식사를 하고 오셔가지고 Q&A를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